는 부모님이라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소망은 모두가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환경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을 온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유독 낯을 가려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직접 마주한 한국은 완전히 예상 밖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미사키입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일본 나가노현 마스모토시의 한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저는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유년기 시절부터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까지 오로지 한 마을에서만 살던 저는 평생을 한 마을 안에서 보내게 될 줄 알았어요. 작지만 평화롭고 고즈넉한 마을이었습니다. 따분할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토박이인 저는 언제나 고향에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두 아들 유토와 요타도 저를 닮아 조용한 성격이었고 연년생은 무조건 싸운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큰 말썽 없이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며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남편도 직장에서는 사원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퇴근 후에는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로 두 아들들과 재밌게 놀아주는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한국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남편은 멋쩍은 웃음과 함께 머리를 긁으며 제게 말했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사장님께서 내린 지시사항이라 달리 방도가 없을 것 같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조금 당황스럽긴 해. 뭐? 갑자기 한국으로 발령이 났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 건데? 글쎄, 뭐 아마도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민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너무나도 어렸고 남편의 빈자리는 저와 우리 두 아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것이 뻔했어요. 남편의 도움 없이 두 아들을 잘 키울 자신도 없었고 고작 4살, 5살 배기인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결코 좋은 영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평생을 한 작은 마을에서 살아온 저에게 한국은 그 이름만으로 너무도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도 아니고 저 또한 TV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가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이를 어쩌면 존나 저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3일쯤 지났을까요? 이윽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디든지 함께 간다. 그렇게 2017년 8월 우리 가족은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어느덧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한국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처음 한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할 때만 해도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의 한국지사 발령도 워낙 회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온 가족이 함께 다른 나라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당시 두 아들 유토와 유타는 고작 5살, 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음식부터 문화까지 다른 낯선 땅에 온 가족이 함께 새롭게 정착할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차근차근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음식, 한국의 문화 등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자료란 자료는 모두 찾아가며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두 아들과 함께 단어부터 공부하면서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조금은 한국어가 친숙해졌어요. 특히 일찍부터 한국어를 배우게 된 아이들은 날마다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했고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 어머니와 아버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남편과 함께 낯선 땅으로 떠난 우리 가족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한국 문화에 적응하며 잘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이젠 한국말 실력도 유창해져서 저희 가족끼리도 가끔은 한국말을 섞어가며 대화하기도 해요. 한국 음식도 어느 정도 입맛에 맞게 되어 집에서 하는 요리도 한국 요리로 바뀌게 되었어요. 유토는 제가 요리해주는 김치찌개를, 요타는 제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하고 두 아들들도 무서운 속도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가장 크게 걱정했던 점이 바로 저희 두 아들이었어요. 유토와 요타는 제 어릴 적 모습을 판박이처럼 닮아 낯을 많이 가리고 일본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놀기보다는 혼자 있기 일쑤였습니다. 유토는 5세 반에서 항상 혼자 있는 아이로, 요타는 4세 반에서 항상 혼자 지내는 아이로 이미 친구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였죠. 왕따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지. 집에서는 둘이서 잘 노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바깥에서는 왜 친구들과 저렇게 어울리지 못할까 내심 고민하며 엄마로서 속상한 마음이 드는 날들도 너무 많았었거든요. 일본 유치원에서 일본 친구들과도 잘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아들이 과연 낯선 한국 땅에서 국적과 언어도 다른 한국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남편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걱정은 되었지만 회사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니 우리 함께 희망을 갖고 기도해보자. 어쩌면 오히려 우리 유토와 요타가 한국에서는 더 활발하게 친구들도 사귀고 즐겁게 지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저를 위로했었죠. 두 아들을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첫날, 두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등원 버스에 오르는 유토와 요타의 뒷모습을 보며 참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친구들이 일본에서 온 우리 두 아들을 괴롭히거나 해코지하진 않을까? 한국말이 서투른 탓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유치원에서 나오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못 먹고 다 버리진 않을까? 일본에서처럼 또 각자의 반에서 항상 혼자 지내는 아이로 알려져 낙인 찍히지는 않을까?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백 가지 고민과 걱정에 빠져 있었죠. 집에 혼자 남아 초조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 집 앞에서 유치원 하원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의 문이 열리자 유토와 요타가 이전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울 만큼 밝은 얼굴로 엄마를 외치며 제게 뛰어왔습니다. 뒤이어 차량 도우미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유토와 요타가 어찌나 신나게 놀던지 저희도 사실 일본인 아이들은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한국어가 서투른 저였지만 아이들 선생님의 환한 미소를 보고 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며 유토와 요타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두 아들에게 물었어요. 애들아,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었니? 그러자 두 아들이 네라고 동시에 대답했어요. 궁금해진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그리 재밌었어? 그러자 유토는 친구들이 먼저 말도 걸어주고 다들 엄청 착해요 라고 대답했고 요타는 선생님이 엄청 친절하고 자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시에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전까지 품었던 고민과 걱정은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다행이네, 기특하다 우리 두 아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어쩌면 한국에 오길 더 잘한 것 같아. 유토와 요타가 너무너무 좋아해. 유치원에서 벌써 새 친구들도 사귀었고 같이 재밌는 소꿉놀이도 했다고 나한테 막 자랑하더라고. 정말? 애들 재밌게 놀았대? 남편도 놀라서 제게 되물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러 두 아들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친구들과 어찌나 잘 지내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바람에 집이 조용할 날이 없답니다. 학교 친구들도 모두 유토와 요타를 좋아하고 유토와 요타도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며 싸우지도 않고 잘 놀더라고요. 어느 날은 유토와 요타가 각 학년에서 학교에서 가장 인사성이 밝은 학생으로 선정되어 상장도 들고 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해준 두 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최근에는 학교 축구부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매일 같이 운동도 하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토와 요타가 한국에 오고 나서 성격이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이젠 학교에 처음 전학 온 전학생에게 유토와 요타가 더 먼저 다가간다고 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줬던 친구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이젠 본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로서 두 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남편의 직장에서의 발령으로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한국 생활이지만 요즘 우리 가족은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젠 오히려 온 가족이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한국 발령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한국에서의 생활은 우리 두 아들 유토와 요타의 성격도 눈에 띄게 밝아지게 변화시켰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학교 끝나고 유토와 요타가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기로 했는데
저는 또 얼른 요리를 해서 아이들을 먹여야 해요. 수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요리도 접하고 또 저도 노력해서 만들다 보니 이젠 제가 만든 떡볶이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맛있다며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온 덕에 제 요리 실력도 급성장했습니다. 이젠 점점 더 욕심이 생겨서 매일 새로운 한국 요리를 공부하고 있고 직접 요리하며 우리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답니다. 남편은 이따금씩 식당 차려도 되겠는데 라고 말하며 제 요리 솜씨에 감탄하고 유토와 요타도 엄마의 요리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아들들이 학교에서 엄마가 해준 요리를 하도 자랑하는 덕분에 저희 집엔 유토와 요타의 친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제 요리 실력도 그에 발맞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나중엔 정말 한식당을 차리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 있어 한국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고마운 나라, 그리고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 여성 미사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본의 동갑내기들과도 잘 친해지지 못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한국행을 앞두고 큰 걱정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친구를 만들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이든 아이든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려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 덕에 아이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